사파동에 주택이 2개 나왔는데 엊그제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유튜브 구독자인데 여기 왔었어요. 학원에 왔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미인이 탁 나타나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오셨나 했더니 전라북도서 왔대요. 에? 전라북도서 원장님 보러 왔다고요? 그래 유튜브 구독자래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거 차 한잔 주고 했더니 들어보니까 창원에 주택이 경매 놓아서 답사겸 왔는데 꼭 이걸 한번 보면 좋겠다 해서 왔대요. 그래서 전라도에서 여기까지 창원까지 답사까지 왔어요.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게 2개 나오는데 우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107087 그죠? 107087 자, 107087 그죠? 자, 성산구 사파동에 5억 4,700인데 지금 3억 5천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땅이 72평에 자, 아까 우리 정비구역은 요거 절반이었죠. 그죠? 그 이주민 구역이 돼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절반으로 이주민들이 조그마한 부지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겁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보통 한 필지를 72평으로 원조격으로 해놨어요. 자, 이래가지고 5억 5천인데 3억 5천이다. 싸죠? 싸서 내가 받아겠습니다. 답사하시고 아주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시도 좋을 것 같다 해놨어요. 좋죠, 그죠? 좋습니다. 우리 창원은 이 정비가 참 잘 돼가지고 도로도 정말 좋습니다. 방향은 봅니다. 방향 같은 거. 여러분이 있는 데가 지금 여기죠. 여러분 있는 데가 지금 법원 앞에 우리 학원 여기 있죠. 여기 있고 법원 뒤쪽에 주택가의 이 집입니다. 이 집인데 여기 보면은 방향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죠? 동북향 그죠? 이런 건 이제 북향 겁니다. 동북향 그 좀 나아요. 그냥 이래갖고 이 남쪽 이게 북쪽인데 동북향이죠. 그래서 조금 그나마 괜찮습니다. 괜찮고 위치가 그런대로 뭐 다 주택가니까 다 좋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하고 그죠? 아마 이 집 같다 이제 그죠? 이 집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왔는데 임대차 관계는 이리 보니까 임대차 관계는 8천만짜리 있습니다. 자, 배당 받는다 안 받는다 8천만짜리. 전입 확정도 빠르고 배당 요구를 자 봅니다. 2016년 전입 확정하고 배당을 했죠. 8천만 도락했죠. 그러면 요거는 받겠네. 그죠? 받습니다. 요건 아마 상속자들이 아마 협의를 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한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그죠? 자, 누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됐어요. 그러면은 중개업소에 파는 방법이 있고요. 중개업소에 매물로, 일반 매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서로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서 그 판결을 경매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디가 잘 팔릴까? 높게. 경매가 항시 높습니다. 중개업소보다. 그죠? 중개업소보다 높습니다. 높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경매로. 그럼 경매하면은 비용이 한 300만원 정도 나오는 거 있죠? 나오고, 한 10개월, 9개월, 한 10개월 뒤에 되면 아마 배당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가져가면 되죠. 근데 중개업소로 해놓으면은, 그 이제 행자이 많으면은 싸움이 나요. 저게 큰 아지뱀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5개 팔아놨고, 4개 팔았다 그거 나눠자 그러는지. 서로 의심을 많이 해요. 그래서 경매 팔면은 깨끗해요. 배당받으면 되니까, 상속받으면 배당받으면 깨끗합니다. 요거는 8천만원을 배당을 받는 걸로 구독전도 풀어놨어요. 그래서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받는 거로 보면 되니까 낙찰이 되면은 8천 받고 100만원 이건 월세 안 내는 사람이니까 문제 없어요. 그래서 배당을 받으니까 그냥 일반 매물로 보고 사시면 되겠다. 그래서 뭐 싸움할 것도 없고 그냥 사시면 됩니다. 오늘 사셔가지고 2층에 내가 살고 그죠? 2층에 살고 1층은 뭐 월세를 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뭐 한 가구 더 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건은 괜찮다. 그래서 야, 전라도 임실군에서 여기까지 왔다길래 상당히 멀리 왔어요. 멀리 왔는데 여러분들도 다음에 전라북도 가서 답사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알겠죠? 돈만 되면은 전북이 아니고 전남, 충청도, 강원도 가야 됩니다. 가서 다 답사를 하시라. 그 중에 좋은 거 찾으시내야지. 자꾸 요 산다고 요만 찾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리 대구의 선순위 전세권 대박 사건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자, 이거 사모가 되는가 안 되나 봅시다. 19의 1197. 이걸 여러 사람, 몇 명이 자꾸 물어보는 것 같아요. 19의 1197. 자, 특히 이제 수리할 사람들 잘 보세요. 이건 이제 문차에 내면 아직 수리를 못 한다. 재수해야 돼, 재수. 자, 봅니다. 대구 달성군에 전용이 40평인 아파트가 경매에 놓았는데 이게 대구는 한 번 떨어지니까 30% 떨어지네. 그죠? 70%죠. 1억 5,300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 세입자 잘 봅니다. 세입자를 보면요. 세입자가 이게 보면은 다시요. 세입자가 여기 보면은 세입자가 요 보면은 이상화 씨가 있어요. 이상화 씨가 있는데 이상화 씨는 전입 확정을 하고 1억 7천을 주고 전세권까지도 하고 타이타이 할 것 다 했죠. 이사도 하고 참 바쁜 분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바쁜 와중에 전입 확정 도장도 찍고 전세권 설정도 마무리하고 이런 분이 아주 그죠? 정말 타이트 잘했어요. 자, 1억 7천 줬어요. 근데 이 소유자 연락 안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세권 가지고 경매에 넣는 거죠. 였습니다. 돈도 였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인수다. 예로 1억 7천짜리가 이 단락했는데 요번에 1억 5,300에 떨어졌으니까 낙찰이 만약에 1억 5,300 되면은 인수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아니, 발생 안 하잖아요. 전에 대구 대화상 이거 아닙니까? 전세권인데 지가 경매였고 그 다음에 요거 전입일자도 갖고 뭐 이렇게 되면은 갖거나 요 늦으면은 1억 7천에 막 예로 1억에 팔리면은 1억 팔리고 가고 끝나는 거죠. 네. 이거 없다 했죠. 네. 자, 이건 여러분 생각이고 뭐 또 봐야 됩니까? 중요한 거는 요거 바르겠죠. 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눌리 줄였더니 우리 사법보장께서 어떻게 답을 주느냐 쭉 보니까 비고란에 뭐 써놨어요. 비고란에. 자, 봅니다. 경매 신청 채권자 겸 전세권자로서 전세권 설정 일자는 2012년 10월 30일이다. 보증금 1억 7천 중에서 6,500원 2014년 정액이 됐다. 그죠? 원래는 1억 500원 6,500원 정액이 됐네. 정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전세권 변경했다. 뭐 괜찮죠? 무슨 주니까. 자, 매수인에게 잘 보세요.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으로서 배당해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 자, 조건 달합있죠. 그러면 이런 거는 인수를 봐야 됩니다. 인수 조건 해놨기 때문에. 알겠죠? 인수입니다. 반대의 경우에 인수가 아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런 문구가 없으면은 그냥 예로 1억 3천에 팔리면 1억 3천 받고 나와야 됩니다. 인수가 아니에요. 대구 대박 사건 이야기는. 근데 이거는 인수 이렇게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조건을 달았으면 조건 단대로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됩니다. 모자라는 거는 인수다. 답을 줬잖아요. 예? 여지가 있다 그래도 인수할 여지가 있다. 여지가 있다 그런 것은 그거는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여지가 있다 그런 거는 인수할 수도 있음 뭐 이렇게. 자, 문구가 잘 보세요. 잔액을 짠다고요? 인수함 딱 답을 줬잖아요. 자, 우리 할아버지 가압류는 소멸이다 인수다. 원래 소멸이죠. 자, 그런데 공매에서 인수라고 조건을 달았으면은 그 싸움 붙었어요. 결국 대부분에서 인수라고 조건을 달았으면 인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매각분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인수라고 조건을 달면은 그대로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도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낙찰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거. 대구 달성군의 아파트는 요번에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더 깊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덜덜 했다 나중에 또 인수가 돼갖고 애미지 말고. 자, 그 다음 봅니다. 가등기 또 전화 왔어요. 이거 가등기 낙찰받으면 됩니까? 나왔어요. 봅니다. 18에 5696.
자, 봅니다. 이 팔리는가 봐요. 또 다른 거가? 이거 아니다. 뭐죠? 2018. 번호. 5696. 자, 봅니다. 자, 요거 보면은 은평구 불광동에 다세대 빌라 나왔어요. 다세대 빌라가 나왔는데 여기에 가등기가 있습니다. 가등기. 자, 이게 오늘 인천에 있는 법인입니다. 그냥 물어봤더니 인천의 법인인데 이게 과밀 억제권이 아닌 인천이 있다대요. 인천 어딘가 송동가 돼. 그거는 과밀 억제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법인을 만들었다. 자본하면 5년 이내 과밀 억제권역 안에 예로 서울에 법인 명의로 5년 이내 법인이 낙찰받으면 취득세 중과 있죠. 뭐 7%, 8%, 9% 있습니다. 상가 같은 뭐 4.6인데 9.4% 막 그래요. 중과가 있어요. 법인. 근데 요거는 인천 안에서 과밀 억제권이 아니고 예로 옹진군 이런 데입니다. 그런 데는 지금 괜찮대요. 자, 그런데 제가 물어봐서 어느 분이 전화 왔어요. 문제가 있느냐? 자, 문제 있을까 없을까 이거?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자, 우리가 보통 돈을 빌려주면은 보통 여러분들 건저당하죠, 건저당. 근데 오늘 특이하게 가등기 났어요. 돈 빌려주고. 가능했는데 했다가 경매를 한다. 그럼 이런 거는 우리가 건저당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가등기를 했기 때문에 건저당으로 보고 자기가 돈 돌아 이 말이죠. 2억 1,700 달라면. 그럼 낙찰 받으면 일단 가합니다. 가니까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다. 그래서 제가 얼마 낙찰 받으면 되겠나고 한번 물어보길래 내가 2억 3천을 점을 쳤습니다. 오늘 문자 왔는데 아이고 혹시나 싶어서 800을 더 넣었는데 그냥 원장님 말씀 잘 들었으면 800을 더 받다. 더 받는데 오늘 더 썼다. 막 그래도 막 기분 좋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점을 잘 쳤죠 제가. 그죠? 네. 아주 잘 쳤죠? 잘 쳤습니다. 원장님이 점쟁이다, 점쟁이. 그래서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3년 전에 3억 6천 주고 산 건데 이번에 2억 3천이니까 한 1억 6천 싸다 그죠? 1억 한 5천 싸게 샀어요. 뭐 잘 산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 왜 샀습니까? 이 사람 3년 전에 3억 6천인데 2억 3천 팔면 잘 산 거죠? 잘 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법률 용어로 혼동. 이게 이제 혼동이죠, 혼동. 그죠? 혼동된다. 예를 들면 겁니다. 돈 빌려 건전당 해놨어요. 해놨는데, 그만, 니 가져가래. 이전 받아가래. 그러면 내가 이전 받아버리면 건전당 하는 것이 쓸모가 없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혼동이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문제가 없다. 얘기입니다. 이것도 혼동으로 봅니다, 혼동. 자, 요거는 선순위 전입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질문이 들어왔는데 소유자의 배우자면은 별 문제 없겠다. 자, 한번 봅니다. 전주시 덕진구가 있습니다. 전주시 덕진구 공매에 전주시 전북이죠. 전북 전주시 전북 덕진구에 자 한번 봅니다. 여기 이제 3억 4,900인데 물건이 뭐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세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대항력 임장에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기에 자 대항력 유무 뭐 여기 이야기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쭉 이렇게 봅니다. 봤더니 잘 알 수는 없는데 이 홍씨가 살아요. 홍순섭 씨가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설정일자보다 제일 빠르죠. 빨라서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그죠? 이제 미상 그 걸릴까 싶어서 그래서 은행보다도 이분이 빨라요.
빠르죠? 은행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은행이 놓은 거 보니까 일단 마음속으로 별 문제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드는데 그러면 홍순섭 씨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건물 등기부를 봤습니다. 등기부를 보니까 자 일단 요거부터 봅시다. 재산명세부터 봅니다. 재산명세부터 요 보니까 이제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조사하는 거 보면은 이제 쭉 있습니다. 전입이 누가 때가 있단 말이죠. 홍 씨가 때가 있다. 최 씨와 전화해 본 게네 최 씨와 전화하니까 소유자가 점유해서 사용 중이다. 그죠? 탐문조사 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정확한 점유관계 임대료는 잘 모르겠다. 확인을 다시 하라 해놨어요. 그래서 전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전입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2018년 3월 19일이고 은행이 5월 달에 들어간 거 보니까 보통 문제는 없어요. 은행이 딱 출발이 되면은 바로 뒤따라오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은행에. 그래서 그 다음에 쭉 뭐 압류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날이 이제 앞서니까 몇 달, 이는 3월 달이고 같은 날이 5월 달에 한 2달 넣네 은행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등기부를 보니까 이제 이래 봅니다. 등기부를 보니까 쭉 보니까 이제 등기부를 보니까 소유자가 여기 보니까 이제 제2건설에서 우리 최 여사로 갔다가 그죠? 그 다음에 이 임금채권이 많이 들어옵니다. 임금채권이 최영순 씨로 갔다가 임금채권이 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세무서가 좀 보이고 이렇습니다. 자, 쭉 그 다음에 아까 홍 씨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이 건전당 설정할 때 자, 건전당 1순위 설정에는 채무자가 최 씨고 2순위 설정할 때는 홍 씨고. 자, 그럼 무슨 이야기일까, 대강? 부부 같아요, 부부. 그죠? 그러니까 부부면은, 이게 부부가 하게 되면은 문제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뭐 부부다고 확인이 되면은, 요번에 벨 앞으로 요 물건, 덕진구에 여기 있는, 만성도, 전주시에 있는 요 물건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어느 분이 전화 왔어요. 요거 19에 5584를 봅니다. 19에 5584. 자, 이 은평구 가련동 불광동에 이런 주택 조그마한 쪼개기인 주택이 많이 보입니다. 옛날에 원래 다가구 주택은 아파트 분양가 하나죠. 하나니까 막 6개로 1층에 3개로 쪼개고 다가구를 2층에 3개 쪼개 6개로 쪼개 빕니다. 그럼 아파트 분양가 6개 나오도록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서울시에서 재개발 당시에 아파트 분양 대상자를 쪼개게 하면은 이제 안 받아주겠다 한 날짜가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 97년도 있죠. 다가구 다세대 주택 소유자는 당연히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데 97년 여기 보면요 1월 15일 이전에 구분 등기로 취득한 다가구 주택은 준대요. 97년도 잘 읽었어요. 97년 이전에 구분 등기의 쪼개기 다가구 주택을 6채로 쪼갰다. 다 6개 주겠다는 겁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그 뒤에 하는 건 안 준대요. 자, 그래서 19에 5584를 한번 봅니다. 자, 보니까 자, 19에 5584 1을 봅니다. 1을 보면은 이게입니다. 이게 유찰되더라고요. 유찰된 한번 봅니다. 토지 및 건물 지분해놨다죠. 지분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다가구를 막 쪼개가지고 아파트 재개발 구역에서 서울에서 분양권을 받으려고 옛날에 이제 많이 쪼갰습니다. 요거를 막 3개, 6개 막 쪼갰어요.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리 봐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나옵니다. 이게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이게 원래는 단독주택인데 여기에는 보면 일반 건축물 대장하고 다가구가 이 많죠. 지금 17가구 쪼개놨네. 7개. 그죠? 3층인데 17가구 쪼개놨는데 여기 보면은 사용 승인이 94년도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쪼개기가 미리 된 겁니다. 그럼 이거는 아파트 서울에 재개발할 때 아파트 분양권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적정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리 된 것들이 되는 쪽이다 나 그렇게 판단되는데 아마 팔려야 되는데 일단 떨어졌네요. 떨어졌고
지난번에 가련동 요거도 집에서 한번 보세요. 보면은 내용 똑같습니다. 요거도 쪼개기 해놓은 거, 쪼개기 해놓은 거. 그래서 우리 그 서울에 그 서울특별시 조례 보면은 특별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 24조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한번 보세요. 집에 가서. 그래서 97년 1월 15일 이전에 쪼개긴 거는 아파트 분양을 준다. 그렇게 답을 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통영의 도산면에 이 대지가 나왔어요. 건물은 빠지고 17에 2658. 자, 그래서 여기를 버떡 수강생이 물어보는데 제가 보니까 저 김종규 씨 왔습니까? 그 혹시 이 불어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거 입찰 안 하셨던데. 그게 문제가 뭔가 하면 그 밑에가 하수가 지나갑니다. 예? 하수가 지나가요. 하수구. 그래서 그 건축을 예. 이제 하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힘든 상태예요. 아, 그럼 건축을 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안 하면 아주 조금하죠. 아주 그냥 한 3분의 1이 안 나오죠. 자,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 건물이 있어요. 자, 일단 여기 봅니다. 보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권리 분석할 때, 자, 요 예고 등기 나왔죠. 이게 조금 자 문제 있습니다. 김상인 소유권 내놔 이 말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이제 요 법원에 쭉 찾아갑니다. 찾아서 2심하고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김상인이가 자 소송을 걸은 사람이 패소가 되면은 문제 있다 문제 없다. 패소하고 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있는데 패소가 되면은 이거는 문제 없어요. 그러나 성소했다 하면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그 찾아보니까 이 양반이 이제 패소했어요. 패소하고 끝난 거 사실 별 필요 없는 이 예고등기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게 소유권 말소 예고등기는 이게 2011년도부터는 이게 사유권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폐지는 시켰어요. 2011년도에 폐지는 시켰는데 그 이전에는 이런 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럼 따져보면 돼요. 여기 들어가서 계속 누려갖고 들어가 보면은 이 사람이 패소했다. 이제 그걸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문제 없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럼 불허가 요 사유를 물어봤습니까? 그 가서 요 가서 물어봤어요. 요 두 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해줘요. 그러면은 아까 그 하수구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예요? 그거는 이제 시에 들어가가지고 시청에 가서 예. 그 하수구 때문에 건축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침구에다 지어가지고 예. 4분의 1로 갖다가 침구를 지었어요. 그 뒤에 땅이 주인이 그걸 철거하라고 청구해야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그래서 자꾸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고 그 집안으로 나무가 자라가지고 올라가지고 집을 쭉 올라가지고. 그래서 그건 뭐 거의 너무 못 봐야 되겠다. 나머지 됐습니다. 하여튼 자부지간 예고 등기는 이제 그렇게 찾아보면 됩니다. 요 누려가지고 계속 찾아보면 됩니다. 찾아보고 예고 등기를 여기 시비 걸은 사람이 패소 확실시 될 때는 응찰하면 된다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된다. 자, 넘어갑니다. 보통 2순위 건의당권자는 1순위가 받고 나면 거의 못 받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19에 106633입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낙찰이 떨어지면요, 은행에 가져가 놓으면은 뒤에 보통 여러분 사채 돈 빌린 거 있죠? 1억 정도. 은행 설정이 충분히 좀 돼가 있는데 뒤에 1억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는 그겁니다. 빌리는데 2순위가 효력이 있느냐? 거의 못 받는 거 봐야 됩니다, 보통은.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수강생이